어머니, 이 돈을 그냥 두실 생각입니까? 명절 아침, 김명수는 밥상 위에 김치전을 뒤집으며 아들 정호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달걀 냄새가 부엌 가득 퍼졌지만 공기 속엔 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정호의 옆에는 둘째 성진이 앉아 있었고 그의 눈빛에도 조심스러운 탐색이 스쳤습니다. 식탁 위엔 따뜻한 음식 대신 차가운 계산이 놓여 있었죠. 아니,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거냐? 명수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천천히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엔 서운함과 단단한 벽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정우는 한숨을 쉬며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부동산 시세와 예금 내역이 적혀 있었죠. 이게 다 아버지가 남긴 거잖아요. 이제 정리하셔야죠. 명수는 말없이 국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그의 손이 약간 떨렸지만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재산은 내게 남긴 게 아니라 가족에게 남긴 거야. 그런데 너희는 지금 가족이 아니라 남의 집 재무팀 같구나. 그 말에 식탁 위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성진은 괜히 물컵을 들었다 놓으며 말을 삼켰습니다. 지은은 부엌 문틈에서 몰래 이 광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끝이 냅킨을 꼭 쥐고 있었죠. 정우는 얼굴을 붉히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린 자식이에요. 당연히 권리가 있잖아요. 그의 말에는 억울함보단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명수는 조용히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래, 권리라. 그럼 책임은 어디에 두고 왔니?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성진은 고개를 숙이며 중얼거렸습니다. 형, 그냥 그만하자. 그러나 정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너무 완고하세요. 세상이 바뀌었는데 아직도 옛날 생각만 하세요. 그 말에 명순의 손이 미묘하게 멈췄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숨을 내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창가엔 햇살이 비쳤지만 그 빛은 유리 너머에서만 따뜻했습니다. 그래, 세상이 바뀌었구나. 근데 마음은 그대로여야 하는 거야. 정우는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엔 오랜 세월의 무게가 깃들어 있었기 때문이죠. 식사가 끝나고 정우와 성진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은은 문가에 서서 할머니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명수는 잠시 웃었지만 그 웃음은 금세 사라졌습니다. 괜찮단다. 대신 오늘 저녁엔 바람 좀 쐬러 나가야겠구나.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천천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엔 오래된 사진첩이 놓여 있었습니다. 남편의 젊은 시절, 아이들의 어린 얼굴, 그리고 손녀의 미소가 차례로 이어졌습니다. 명수는 한 장 한 장 넘기다 손을 멈췄습니다. 사진 속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당신, 그 돈이 우리 가족을 이렇게 만들 줄 알았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물은 흐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눈빛엔 무언가를 결심한 듯한 단단함이 스며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집안은 조용해졌습니다. 지은이 잠든 뒤에도 명수는 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엔 낡은 여권과 오래된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죠. 그녀는 봉투를 열고 안에 편지를 꺼냈습니다. 이제는 나도 내 인생을 찾아야겠구나. 그녀는 낮게 중얼거리며 서류 가방을 닫았습니다. 그 순간 창밖에서 겨울 바람이 스며들었고 커튼이 부드럽게 흔들렸습니다. 그 바람이 마치 새로운 길의 초대처럼 느껴졌습니다. 명수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밥상 위엔 식지 않은 국이 아직 남아 있었죠. 그녀는 그릇을 덮으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 정말 내 몫의 삶을 살아볼까?
그리고 천천히 방문을 닫았습니다. 그 소리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결별의 신호처럼 울렸습니다. 할머니 정말 떠나신 거예요? 새벽의 공기는 차가웠고 집안엔 명순의 흔적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지은은 부엌을 서성이다 식탁 위에 놓인 편지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지은아, 할미는 조금 멀리 다녀올게. 너무 걱정 말아라.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엔 단단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은은 손끝이 떨리며 봉투를 움켜쥐었습니다. 한편 명수는 인천공항 대합실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낡은 여권과 오래된 지갑, 그리고 손수건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비행기 탑승 안내 방송이 울리자 그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모르는 곳으로 가는 거야.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보다 이상한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비행기 창가에 앉은 명수는 구름 위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은 유리창 너머로 번져들며 그녀의 주름진 손등을 비쳤습니다. 그 손엔 오랜 세월의 상처와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죠.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 손으로 밥을 짓고 아이를 키우고 인생을 만들었는데 이제는 나를 위해 써야지. 뉴욕 공항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낯선 소음에 잠시 멈칫했습니다. 영어 안내방송, 쉴 새 없는 인파, 익숙지 않은 공기의 냄새. 하지만 그 낯설미 오히려 마음을 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여긴 아무도 나를 모른다. 좋구나. 그녀는 작게 미소 지으며 캐리어 손잡이를 꼭 쥐었습니다. 며칠 후 명수는 뉴욕 교회의 작은 한인 마켓 근처에서 방을 얻었습니다. 창문 밖으로는 눈이 내리고 거리엔 크리스마스 장식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낯선 침대 위에 앉아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새로 살아야지. 그 말엔 결심보다 묘한 해방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한국에선 두 아들이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미국에 갔다고요? 말도 안 됩니다. 정호의 목소리는 분노에 가까웠지만 성진의 표정엔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탓하며 다퉜고 결국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지은은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다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 꼭 행복해야 해요. 밤이 되자 명수는 작은 탁자 위에 초를 켰습니다. 창밖의 눈발이 불빛에 반짝이며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종이와 펜을 꺼내 무언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내 마음이 주인이다. 그녀의 손끝에서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오래 묵은 한숨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할머니, 진심으로 이 일을 하실 건가요? 뉴욕의 겨울 아침, 하얀 김이 피어오르는 카페 안. 명수는 따뜻한 커피를 두 손으로 감싸주며 맞은편의 스티브를 바라봤습니다. 스티브는 서류철을 펴며 차분히 말을 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부가 아니에요. 재단을 세우시면 누군가의 인생이 바뀝니다. 명수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창밖을 보았습니다. 유리창 밖으로는 눈이 내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숨결이 하얗게 흩어지고 있었죠. 내 돈이 사람을 망치기도 했지요.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그 돈이 다시 누군가에게 희망이 된다면 그게 진짜 쓰임이겠죠. 스티브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진심이에요. 그걸 세상에 보여드려야죠. 명수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좋아요. 시작해봅시다. 하지만 내 이름은 작게 써주세요. 너무 앞에 나서긴 싫어요. 며칠 후 작은 사무실 한켠에 명순재단 MS 파운데이션이라는 팻말이 걸렸습니다. 벽에는 그녀가 직접 고른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돈보다 마음이 남습니다. 그녀는 그 문구를 손끝으로 천천히 어루만졌습니다. 재단 첫날 명수는 뉴욕의 노숙인 쉼터를 방문했습니다. 겨울비가 내리던 날 그녀는 따뜻한 식사와 담요를 직접 나누어 주며 사람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를 알아보는 사람은 없었지만 모두 진심으로 고마워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주머니. 그 말에 명수는 잠시 미소를 짓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도 한때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날 밤 스티브는 컴퓨터 앞에서 재단 홍보 영상을 편집했습니다. 명순이 노숙자에게 식사를 나누는 장면, 아이에게 담요를 덮어주는 모습이 조용히 이어졌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카메라를 의식하지 않았지만 눈빛만은 따뜻하게 빛났습니다. 편집을 마친 스티브는 화면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그냥 기부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이 다시 피어나는 장면이야. 며칠 뒤 그 영상이 한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라오자 노년의 기부천사, 한국인 할머니의 감동 스토리라는 제목으로 빠르게 퍼졌습니다. 명수는 휴대폰 화면 속 자신을 보고 천천히 웃었습니다. 내 얼굴이 알려지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마음 한켠이 따뜻하게 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스티브는 그런 그녀를 보며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명순 씨, 이제 시작이에요. 사람들은 이런 진심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명수는 창가에 서서 눈 내리는 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나도 그 기다림에 답해야겠네요. 그녀는 두 손을 모아 숨을 내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엔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될 거야. 이 재산은 내 자식들에게 물려줄 게 아니라 세상에 돌려줄 겁니다. 명순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뉴욕 한복판의 작은 재단 사무실. 그날은 명순재단의 공식 기부 기자회견이 열리는 날이었다. 조명과 카메라가 번쩍이는 가운데 그녀는 조용히 연단에 섰다. 기자들의 셔터 소리가 쏟아졌고 방송 마이크들이 그녀 앞에 늘어섰다. 명수는 잠시 숨을 고르며 준비해온 원고를 손에 쥐었다. 손끝이 조금 떨렸지만 그 눈빛만큼은 한없이 맑았다. 돈은 마음을 대신할 수 없어요. 하지만 마음이 담긴 돈은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공간을 울렸다. 순간 객석에 앉아있던 누군가가 눈가를 훔쳤다. 그때 문이 열리며 두 아들 정우와 성진이 들어섰다. 정우는 분노에 차서 기자들을 밀치며 앞으로 나왔다. 이게 다 무슨 짓이에요, 어머니. 우리를 두 번 죽이시려고요? 명수는 놀라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마이크를 내려놓고 아들의 눈을 바라봤다. 그래, 내가 이렇게까지 찾아올 줄은 알았다. 이건 가족의 재산이에요. 아버지가 남긴 거라고요. 정우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기자들의 카메라가 쉴 새 없이 그 장면을 담았다. 명수는 잠시 눈을 감고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그 재산은 나를 외롭게 만들었단다. 그래서 이젠 다른 사람을 살리는 데 쓰고 싶구나. 그 한마디에 정우의 손이 떨렸고 성진은 고개를 숙였다. 장내의 웅성거림은 잠잠해졌고 모든 시선이 명순에게 쏠렸다. 스티브가 재단 직원들과 함께 무대 뒤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엔 걱정과 존경이 섞여 있었다. 기자 중 한 명이 물었다. 이 결정을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까? 명수는 짧게 웃었다. 내 인생에서 후회할 일은 많았지만 오늘만큼은 아닙니다. 그녀의 말에 조용한 박수가 일어났다. 그 소리는 점점 커져 결국 사람들의 응원으로 바뀌었다. 정우는 잠시 멈춰섰다. 그의 시선이 어머니의 얼굴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카메라 플래시 속에서도 명순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연단을 내려와
기자들 사이를 지나갔다. 성진이 뒤에서 울먹이며 엄마라고 불렀지만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다. 대신 손에 쥔 원고를 그에게 건넸다. 읽어봐라. 오늘 내가 왜 이 선택을 했는지. 기자회견이 끝난 뒤 뉴스 헤드라인엔 이런 문장이 올라왔다. 한국인 할머니, 전 재산사회에 기부돈보다 마음이 남는다. 전 세계 언론이 그녀의 이름을 실었다. 그러나 명수는 숙소로 돌아와 조용히 불을 끄고 앉았다. 불빛 하나 없는 방 안에서 그녀는 손끝으로 가슴을 눌렀다. 이제야 조금 가벼워지는구나. 창밖에 내리는 눈이 그녀의 어깨 위로 천천히 비처럼 내려앉았다. 기자회견이 끝난 다음 날 명순의 이름은 전 세계 뉴스에 실렸다. 신문 일면에는 그녀의 사진과 함께 큼지막한 제목이 걸렸다. 한국인 노년 여성, 전 재산 사회 환원 진심의 기부. 명수는 호텔방에서 TV를 바라보며 천천히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그녀의 표정은 담담했다. 이게 그렇게 큰일인가요? 스티브가 웃으며 대답했다. 사람들은 누가 진심으로 행동하는 걸 자주 못 보거든요. 명수는 창밖으로 비치는 뉴욕의 아침빛을 보며 작게 웃었다. 그럼 내가 그 진심을 잠깐 빌려준 셈이겠네요. 한편 한국의 정호는 회사 사무실 한켠에서 모니터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명순재단 기부 선언이라는 영상이 자동 재생되고 있었다. 댓글창에는 진짜 어른이다. 우리 엄마 같아요라는 글이 수천 개 달려 있었다. 정호는 손가락으로 마우스를 누르려다 멈췄다. 그의 눈가가 조금 붉어졌다. 성진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형, 이제 그만하자. 어머니 마음은 그런 거였어. 정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며칠 뒤 명수는 스티브와 함께 한 교포신문 인터뷰를 했다. 이 재단의 목표는 단순해요. 외롭고 잊힌 사람들에게 작은 손길을 전하는 겁니다. 기자가 물었다. 그 일을 왜 시작하셨나요? 명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가장 외로웠던 시절, 누군가 나를 따뜻하게 불러줬거든요. 그 한마디가 내 인생을 바꿨지요. 인터뷰가 끝나고 명수는 거리로 나와 잠시 멈춰섰다. 거리의 전광판에는 재단 홍보 영상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영상 속 그녀는 담요를 나누고 아이의 손을 잡고 웃고 있었다. 명수는 그 장면을 조용히 바라봤다. 그 순간 눈발이 흩날리며 그녀의 코끝에 닿았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는 내가 누군가의 봄이 되어야겠구나. 그날 밤 스티브는 사무실에서 영상 편집을 마치고 명순에게 보여줬다. 영상 마지막 장면에는 이런 문구가 떠올랐다. 돈보다 마음이 남는다, 명순재단. 명수는 화면을 바라보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스티브 씨, 세상은 참 빠르게 변하네요. 하지만 진심은 오래 남아요. 스티브의 대답에 명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영상은 다음 날 아침 세계자선 컨퍼런스의 공식 채널에 소개되었다. 각국의 시청자들이 댓글을 남겼다. 허 스마일 기부즈미 호프, 릴 카인드너스 네버 페이즈. 명수는 그 반응을 직접 보지 않았지만 그날 밤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했다. 그녀는 조용히 창문을 열고 바람을 맞았다. 이 바람이 내 고향까지 닿았으면 좋겠구나. 그녀의 목소리가 뉴욕의 밤 공기 속으로 스며들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다. 명수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다. 창문 밖으론 햇살이 부드럽게 쏟아지고 있었다. 지은은 조용히 의자에 앉아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할머니, 아프지 않아요? 명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이제는 괜찮단다. 사람 마음이 평안하면 아픈 것도 사라지는 법이야. 그녀의 옆에는 스티브가 서 있었다. 지은 씨,
재단은 잘 운영되고 있어요. 할머니 덕분이에요. 명수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뜨며 대답했다. 이젠 너희가 주인이야. 나는 잠시 쉬었다 갈 뿐이지.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따뜻하게 병실을 감쌌다. TV에서는 명순재단의 봉사활동 영상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아이들이 웃으며 식사를 나누는 모습, 노인들이 함께 노래하는 장면. 지은은 화면을 보며 손끝으로 눈물을 닦았다. 할머니, 사람들이 할머니를 다 알아요. 명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 이름이 아니라 마음을 기억해주면 그걸로 충분하지.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정우와 성진이 들어왔다. 오랜만에 보는 두 아들. 그들의 얼굴에는 후회와 미안함이 묻어 있었다. 정우가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이제야 알겠어요. 그때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명수는 두 아들의 손을 차례로 잡았다. 그래, 늦게라도 알면 됐지. 인생은 끝이 아니라 깨달음의 길이야. 그녀의 손이 작게 떨렸지만 그 온도는 여전히 따뜻했다. 성진이 울먹이며 고개를 숙였다. 엄마, 우리도 이제 돕는 사람이 될게요. 명수는 잠시 숨을 고르고 그들의 얼굴을 바라봤다. 그 말이 참 고맙구나. 그녀는 천천히 창밖을 향해 시선을 옮겼다. 햇살이 하얗게 병실 바닥을 비추고 커튼이 바람에 흔들렸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야 진짜 봄이 오는구나. 그날 오후 하늘은 유난히 맑았다. 지은은 병원 옥상에서 하늘을 올려다봤다. 따뜻한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머리카락을 살짝 스쳤다. 그 바람 속에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지은아, 이제 내가 이어가거라. 지은은 눈을 감고 조용히 대답했다. 네, 할머니. 꼭 그렇게 할게요. 어머니, 들리세요? 병실의 커튼이 살짝 흔들렸다. 창문 밖에서는 새소리가 들렸고 공기는 봄처럼 맑았다. 지은이 조심스럽게 할머니의 손을 쥐고 있었다. 며칠째 이어지던 긴 침묵 끝에 명순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그녀의 입가가 천천히 떨리더니 희미하게 미소가 번졌다. 지은아, 나 이제 괜찮아. 그 목소리에 병실 안 공기가 멈춘 듯했다. 지은은 눈물을 터뜨리며 할머니의 손을 꼭 쥐었다. 스티브와 두 아들도 놀란 듯 서로를 바라봤다. 의사는 웃으며 말했다. 기적입니다. 회복세가 정말 빠르세요. 정우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이제야 제 마음이 보입니다. 명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아들을 바라봤다. 괜찮단다. 미안해하지 마라. 사람은 누구나 돌고 돌아 마음을 배우는 거야. 성진도 울먹이며 고개를 숙였다. 엄마, 이제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재단도 같이 키울게요. 명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게 내가 바라던 진짜 상속이야. 며칠 뒤 명수는 휠체어에 앉아 병원 정원을 거닐었다. 따뜻한 햇살이 얼굴을 감싸고 봄바람이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스티브가 꽃을 들고 다가왔다. 명순 씨, 이건 재단 직원들이 드리는 축하꽃이에요. 명수는 꽃을 받아들고 미소 지었다. 이제 진짜 봄이네요. 그녀는 하늘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다. 햇살 사이로 새들이 날고 멀리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지은은 핸드폰으로 재단 홈페이지를 열었다. 화면에는 새로운 캠페인 문구가 떠 있었다. 진심은 계속 자랍니다. 명순재단. 그녀는 미소 지으며 화면을 할머니에게 보여주었다. 할머니, 이건 할머니의 말이에요. 명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근데 이제는 내 말이 되겠구나. 그녀는 손녀의 손을 꼭 잡았다. 그날 저녁 가족들은
병원 옥상 정원에서 조촐한 식사를 했다. 정우는 조심스럽게 와인을 따르고 성진은 웃으며 케이크를 들고 왔다. 어머니, 이거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사과파이래요. 명수는 한 조각을 베어물며 말했다. 그래, 맛있구나. 하지만 너희 얼굴이 더 달다.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다. 병원 복도 끝에는 붉은 석양이 물들고 있었다. 그 빛이 명순의 얼굴을 비추며 다시 살아난 봄의 온기를 남겼다. 그날 이후 명수는 놀라울 만큼 건강을 회복했다. 병원 복도를 천천히 걸으며 이렇게 걷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구나 하고 웃었다. 지은은 휠체어를 밀며 대답했다. 할머니, 이제 재단 행사에도 같이 가요. 사람들이 얼마나 기다리는지 몰라요. 명수는 창밖의 푸른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래, 이번엔 내가 아니라 너희가 주인공이 되어야지. 며칠 뒤 명수는 한국으로 돌아왔다. 공항 입국장엔 재단 직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이 피켓을 들고 서 있었다. 명순 어르신 건강하게 돌아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 소리에 명수는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였다. 이렇게 다시 서 있을 수 있다니 세상은 참 고맙구나. 그녀의 눈가에 반짝이는 눈물이 맺혔다. 그날 오후 명수는 재단 행사장 단상에 섰다. 무대 위에서 지은과 두 아들이 함께 박수를 받았다. 이 재단은 한 사람의 용기에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수많은 사람의 마음으로 자라고 있습니다. 지은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울려 퍼졌다. 관객석의 명수는 천천히 손뼉을 쳤다. 그래, 잘했다. 이제는 너희 세상의 이야기구나. 행사가 끝난 후 명수는 조용히 복도 끝 창가에 섰다. 저녁 햇살이 유리창을 타고 들어와 그녀의 얼굴을 비췄다. 멀리서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가 들리고 바람이 커튼을 흔들었다. 명수는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다. 이제야 진심이 제 길을 찾았구나.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공기 속에 오래 머물렀다. 밤이 되자 지은은 재단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켰다. 새로운 프로젝트의 첫 문장이 화면에 떠 있었다. 진심은 세대를 건너 자랍니다. 그녀는 타자를 멈추고 창문 밖을 바라보았다. 하늘엔 별이 하나 떠 있었다. 할머니, 이건 우리 둘의 이야기예요. 지은은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 줄을 입력했다.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입니다. 오늘도 한 편의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음이 머무는 이야기 계속 함께해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